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셋땀 매몰법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들에서 두땀 매몰법으로 쌍꺼풀의 안쪽 또는 바깥쪽 일부를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었죠. 그때도 뭐 잠깐 언급드렸지만 두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좀 적다. 굉장히 쌍꺼풀 일부 아주 조금의 문제만 생겼을 경우에만 두땀으로 해결 가능하다. 쌍꺼풀 전체를 보통 5땀으로 수술을 하는데, 매몰법으로 할 때, 자연주착법으로 할 때, 그 중에 이제 두땀이면 사실 40%잖아요. 이 정도의 문제만 생기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60%, 절반 또는 절반 약간 이상의 문제가 생긴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라서 셋땀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쌍꺼풀을 이렇게 5땀으로 만들 때 가장 높은 지점, 눈의 가운데 부위겠죠? 그 부위가 가운데 포인트잖아요.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쌍꺼풀을 고칠 때 이 부분까지 좀 고쳐져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셋땀이든 바깥쪽 셋땀이든 하나 둘 셋 해서 가운데 부위까지 찝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는 셋땀 매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눈의 안쪽 쌍꺼풀 문제를 셋땀 매몰법으로 해결해 드린 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그걸 주제로 가져왔고요. 이 안쪽에 셋땀 매몰법을 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안쪽만 풀린 경우도 사실 맨 앞에만 풀렸다기보다는 눈의 중앙 부위부터 서서히 풀리면서 풀리는 경우가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라인이 먹혀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풀리면 더 라인이 떨어지면서 먹혀 보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가 라인이 먹혀 보이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먹혀 보이는 이 경우는 풀리지 않았는데 양쪽이 수술이 다르게 돼서 한쪽이 이렇게 낮게 되면 라인이 안쪽이 먹혀 들어가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풀렸건 먹혀 보이건 아무튼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되겠고, 비슷하다고 말을 하면 말할 수 있지만 비대칭인 경우, 양쪽 라인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셋땀 매몰법으로 안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으로 라인이 보인다, 한쪽이 얇다라고 느낀다는 거는 누가 봐도 딱 봐서 다르다라고 느끼려면 쌍꺼풀의 이제 아주 일부라기보다는 한 반 정도, 최소 반에서 반 이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짝짝이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치려면 뭐 전체 수술을 하면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낮으면 전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뭐 안쪽만 살짝 낮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눈 일부만 수술하는 셋땀 매몰법을 통해서 비대칭을 맞춰볼 수도 있다. 풀린 거든지 먹혀 보이는 거든지 비대칭 짝짝이든지 그 안에서 이제 뭐 교집합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셋땀 매몰법을 하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실제 케이스 보면서 한번 어떤 경우에 셋땀 매몰법을 적용해서 해결해 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오른쪽 보면 쌍꺼풀이 이렇게 풀려 있죠. 쌍꺼풀이 풀리면 보통은 낮아져야 되는데 이분처럼 올라가 버리는 경우 있어요. 위로 겹주름이 져면서 쌍꺼풀이 커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국을 확인해 보니까 더 낮은 쪽에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 정도 라인에 수술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아웃 라인으로 다시 찝어 드린 거죠. 그래서 수술 전 보면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라인이 낮아진 것이 아닌 커져 버린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술 당일에 붓기가 많이 생기지 않고 원래 라인대로 다시 선명한 인아웃 라인이 잘 되었죠. 그래서 풀리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도 셋땀 매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오른쪽 안쪽 라인이 먹혀 보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 수술을 해놓진 않았을 거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술을 짝짝이로 했다기보다는 풀리면서 내려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풀리면 라인이 내려가면서 더 떨어져 보이면서 이제 라인이 먹혀 보이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안쪽에 셋땀을 집어드렸고, 수술 당일에 붓기가 약간 생겨서 조금 통통해졌지만 원래 라인 모양이 제대로 다시 나와서 대칭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케이스죠. 다음 케이스는 한 달 이상 된 사진인데요. 이분은 비대칭이 있으시죠. 쌍꺼풀이 양쪽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뭔가 다르다고 느낄 정도면 쌍꺼풀의 반 이상이 다른 것이다. 얼핏 보면 안쪽만 달라 보이지만 정확히 보면 눈의 가운데, 동공, 흑자의 가운데 부위를 양쪽을 비교해 보면 왼쪽 쌍꺼풀이 더 얇으시죠. 그러니까 최소로 수술을 하려고 해도 안쪽부터 눈 중앙 부위까지 셋땀을 찝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셋땀 찝어서 똑같이 나올까 싶었고,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한 것 같은데, 수술 결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도 사실 놀랄 정도로 안쪽 셋땀만 바꿔줘도 이렇게 쌍꺼풀이 비대칭이었던 쌍꺼풀이 거의 맞게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저도 이제 이 수술의 효과를 약간 저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가 셋땀으로도 되는, 비대칭이 맞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한쪽 쌍꺼풀이 낮게 되면서 오른쪽 눈 보시면 약간 세미아웃이고 왼쪽 눈 보시면 인아웃이 된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1mm가 안 되는 차이일 텐데, 그 차이로 인해서 한쪽은
라인이 밖으로 빠지고 한쪽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라인 높이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아웃인 문제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눈이 달라 보이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왼쪽 안쪽을 올려서 라인을 올려서 오른쪽 농도를 올려서 세미아웃으로 양쪽을 맞춰드렸고요. 수술을 한 달째, 이분도 정말 똑같이 맞춰줄까 싶었는데 한 달째 오셨을 때 완전히 거의 똑같아져서 오셨어요. 저도 신기해요.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것 같은데 실제 결과는 더 잘 나왔다. 그래서 거의 대칭이 잘 맞게 나왔죠. 다음 케이스도 왼쪽 안쪽 라인이 먹혀 보이는 케이스인데, 이분은 워낙에 이제 원래 인라인 속쌍 커플처럼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쌍꺼풀이 많이 달라 보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른쪽도 안쪽을 먹혀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인라인처럼 만들어서 눈이 가리지는 않게 딱 속쌍 커플로 해놨는데, 그게 풀리거나 낮아지면 이제 눈을 가려버리죠. 쌍꺼풀이 이제 풀리면서 피부가 눈을 가려버리는 문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크기의 비대칭이 생겨버리죠. 쌍꺼풀의 비대칭이 아니라 눈 크기 비대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분들도 이럴 수 있겠죠. 속쌍꺼풀로 수술한 경우에도 한쪽이 풀리거나 낮아지면 눈 크기 비대칭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다시 그걸 찝어서 올려줬더니 오히려 수술 후에는 왼쪽이 살짝 커 보이죠. 쌍꺼풀도 살짝 더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제 수술하게 되면 초반에 이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셋단 매몰법의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눈의 크기가 수술 전은 오른쪽이 커 보이는데 수술 후는 왼쪽이 커 보이죠. 이게 이제 붓기 빠지면서 더 가라앉으면 거의 비슷해질 텐데, 아무튼 이런 정도의 효과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들부터는 이제 양쪽 하신 분들인데 좀 빠르게 볼게요. 이런 분들이 많죠. 이제 양쪽 다 약간 느슨해지면서 먹혀 보이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양쪽 안쪽 셋담을 찝고 수술 직후에 좀 부어 있어서 통통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붓기가 이 정도 생긴다는 거죠. 다음 분도 라인이 안쪽이 너무 먹혀 보이게 너무 낮게 디자인 됐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막 확 높은 겉쌍꺼풀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쪽만 라인을 높여서 인아웃 라인으로 양쪽 셋담씩 집어드리고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양쪽 안쪽 라인이 좀 낮다,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드렸고, 수술 당일 붓기가 별로 많이 생기지 않은 모습이죠. 다음 분의 경우는 이미 아웃 라인이에요. 아웃 라인이고 뭐 사실 많이 풀리거나 뭐 느슨해지거나 문제가 생긴 분은 아니죠. 근데 아주 약간 느슨해진 것, 안쪽이 조금 반달형이 아니라 약간 직선이 됐다, 사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약간 안쪽 라인이 느슨해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엔 아니랬다, 처음에는 이렇게 반달형이었다, 그래서 그걸 좀 찝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쪽 셋담씩 찝었을 때 잘 고정이 되면서 고정이 다시 깊어졌고 이렇게 약간 반달형의 쌍꺼풀이 되었죠. 붓기가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셋담 매몰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분의 경우는 이제 한 달 이상 된 사진인데 양쪽 안쪽 라인이 좀 먹혀 보인다 라고 하셔서 셋담씩 집어드리고 수술 후에 라인이 좀 안쪽까지 이제 뻗어 보이게, 안쪽에서 시작하게끔 이렇게 인아웃 라인처럼 된 거죠. 이 셋담 매몰법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사실은 이 정도 효과가 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어있을 때는 좀 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붓기가 빠지고 자리 잡았을 때는 이 정도 효과, 먹혀 보이던 라인이 살짝 더 보이는 효과, 쌍꺼풀 전체를 수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 정도 효과를 바라시면 하시면 된다. 마지막 케이스, 라인이 안쪽이 너무 먹혀 보이게 보이던 분인데, 그래서 라인을 좀 올려서 인아웃처럼 보이게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앞팀까지 같이 했어요. 몽고주름 때문에도 라인이 먹혀 보이기 때문에 앞팀도 같이 해가지고 라인을 안쪽만 바꾸고 앞팀 해서 인아웃 라인으로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전체 재수술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인 또는 눈 모양이 꽤 변화했던 셋단 매몰법이 효과가 아주 좋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제가 셋단 매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정리해 드렸고 실제 사례들도 보여드렸으니까 이 정도 효과가 난다,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너무 뭐 이거 효과 없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효과가 있는 점들 분명히 보여드렸으니까 사람 눈은 1mm 차이로 굉장히 어떤 결과가 갈리는 그런 싸움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눈 모양은 이런 작은 변화를 줘도 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